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핵심 공약과 지역 공약을 차례로 발표하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주요 후보들의 핵심 공약과 강원 지역 공약을 김인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 강국 건설, 가계와 소상공인 경제 회복 등을 내세웠습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와 에너지 강국 도약, 청년이 크는 나라 건설 등을 강조했습니다. 기호 4번 이준석 후보는 일 잘하는 작은 정부 조직, 중국과 베트남 공장의 국내 복귀 유인, 지방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기호 5번 권영국 후보는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 안전망, 함께 잘 사는 공생경제 실현을 내세웠습니다. 네 후보 모두 전국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물 발송 이후 순차적으로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 등의 강원도 미래산업 육성, 강원도 내 권역별 첨단 인프라 구축, 사통팔달 강원 교통망 구축 등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 영동 지역 대규모 SOC 확충, 설악권 맞춤형 도로 철도망 구축 등 7개 권역별 세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호 4번 이준석 후보는 세종 강원 간 철도망 구축, 접경 지역 철책 감시 체계 자동화를 강원권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기호 5번 권영국 후보는 강원특별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폐광 지역 산업 전환,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의 졸속 통합 재점검 등의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이미 발송된 선거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강원권 공약은 선관위나 공보물 발송 이후에 발표한 경우가 많아 후보 캠프나 각 정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2052년 강원도의 평균 연령이 환갑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청년층의 유출까지 심각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65세 정년 연장이 대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입니다. 일단 강원도는 공기업 이외에 다른 중견기업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경쟁력이 맞는 것은 사실 서울 쪽이기 때문에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청년 전출 이유 가운데 직업 문제가 8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강원도 내 구직 청년 10명 중 8명은 지역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형의 제조기업이나 서비스 업체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의 부족으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렇게 청년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은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평균 나이는 48살. 지금과 같은 인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2년에는 60살이 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정년 연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시각도 있지만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강원도 같은 지역에선 오히려 노동력 유지의 차선책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 생산 인구 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고 연금 재정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 세대 갈등이라는 시각을 넘어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통해서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면 그만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지속 가능한 지역 유지를 위해 정년 연장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책 반영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 옛 캠프롱터에 50m 수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전국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도내 유일한 시설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전망인데요. 하지만 예산 부족 문제로 일부 시설이 계획에서 빠지면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실정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토양 정화가 끝난 원주의 미군 부대터. 개발 사업이 한창인 이곳에 원주 최초의 50m 수영장이 들어섭니다. 수십 2m의 50m 레인 10개와 1,500석의 관람석을 갖춘 2급 공인 수영장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등 263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안에 시공사를 선정해 오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완공되면 전국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도내 유일한 시설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원주시가 수영장 건립 계획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당초 포함되어 있던 다이빙 풀을 빼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예산입니다. 건축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3년 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당장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도비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 원주시는 궁여지책으로 시설 중 하나인 다이빙 풀을 제외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건설 자재라든지 인건비가 대폭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승인받은 금액으로는 저희가 다이빙풀까지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50m 수영장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이빙 풀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수영은 자유형과 평형, 배영과 접영 같은 경영 종목뿐만 아니라 다이빙과 수구, 아티스틱 스위밍 종목도 있습니다. 한 해 개최되는 전국 수영대회가 20번 이상인데 모든 종목이 함께 열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경영 종목만 따로 하는 대회는 이 중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다이빙 풀이 없으면 원주시가 유치할 수 있는 대회도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되면 이제 공사비도 당연히 저렴할 거고 공인 2급 수영장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을 때는 이 모든 경기가 다 한 곳에서 이렇게 장소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약간 분산 개최되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점에서는 우려가 크죠. 순번을 따져보면 5, 6년 후쯤 전국체전이 강원도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 수영장이 건립되면 공인시설을 갖추고도 대회를 오롯이 치르지 못하고 많은 예산을 쓰고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불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경찰이 강원도 의회에 이어 화천군 의회와 양구군 의회 사무과를 압수수색하고 공무원 2명을 입건했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3년 두 의회 공무원들이 열흘가량 함께 호주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예산에 부풀려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의회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의회 직원 1명에 이어 두 의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원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하나로 원주미래산업진흥원과 함께 지역 초중고 학생에게 첨단 분야 진로체험 교육을 시작합니다. 미래산업진흥원은 양자컴퓨팅 알고리즘 개발, 반도체 산업 이해, 드론 전문화 교육, AI 코딩, XR 체험 등 다양한 첨단 분야 진로 체험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진흥원 안에 VR 체험존, 가상 융합기술 놀이시설을 구축해 디지털 체험 교육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미래산업진흥원에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속초시가 노학동 동설악빌라 일대에서 여름철 풍수에 대비 주민 대피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민관합동 재난 대응 협력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주민들과 소방서, 경찰서, 자율방재단 등 관계기관은 대피 유도부터 상황 전파, 구조 및 구호 활동 등 모든 과정을 실전처럼 진행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훈련은 주민 대피 절차를 살피기 위해 실제 지하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피 훈련에 참여해 훈련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1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인용 보도가 오늘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것은 가능합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이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달 사업을 주도할 사업시행법인 PFV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PFV는 사업비 1조 942억 원의 10%인 1,000억 원 규모로 설립되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9.8%, 앵커 기업인 더존 비즈온과 금융기업들이 나머지 자본금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이어 국토부의 기업혁신파크 통합개발계획 심의를 받은 뒤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7년 사이 국과수 서울연구소에 의뢰된 압수품에서 신종 마약류가 검출된 비율이 1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과수가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합성 대마, 케타민 등을 포함한 신종 마약류의 검출 비율은 3.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검출 비율은 34.9%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과수에 접수된 마약류 감정 의뢰는 12만 건으로 2018년에 비해 약 3배가량 늘었습니다. 동해시 바란도서관이 노후시설 개보수로 인해 다음 달 9일부터 임시 휴관합니다. 휴관하는 기간은 7월 말까지며 이 기간 동해시는 3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옥상과 발코니 등의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노후 난간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휴관 기관에 도서를 빌리는 건 제한되지만 반납의 경우 도서관 현관에 마련한 무인 반납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동해시는 기존 바란도서관을 이용하던 시민들을 위해 북삼도서관이나 꿈빛마루 도서관, 동해시 작은 도서관 3곳을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설치 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도내 교권 침해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강원도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올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4건으로 교사 80명당 1건꼴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침해 유형은 수업 방해, 모욕, 디지털 언어폭력 순이었습니다. 전교조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평교사 참여 확대를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지원 강화와 제도 보완 방침을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조양동 유적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인근 주민의 화재 신고로 시작해 국가유산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람객 대피 유도,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대응, 속초 소방서 화재 진압으로 진행됐습니다. 속초시는 훈련 진행과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난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진행해 국가유산 보호 체계를 다진다는 방침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